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포FC 유소년팀 소속 선수 한 명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후 후속 절차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축구선수 사고 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를 처벌하라! 김포FC 유소년 축구선수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유소년팀 소속 선수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된 이후 1년여 만입니다. 이번의 일을 행정적인 처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사람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서 대표님과 김 시장님이 분명히 책임지시고 이 일을 해결해 놓으셔야 합니다. 시민단체는 숨진 선수가 남긴 유서에 팀 지도자의 폭력과 차별을 폭로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선수와의 분리 조치나 가해자 처벌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스포츠윤리센터가 8개월간의 조사 끝에 징계 요구 조치를 내렸지만 구단은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단은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유소년팀 지도자 전원과 재계약을 완료했다. 김포FC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해 지도자가 선수들을 여전히 가르치고 있는 상황을 반감만 하고 있다. 한편 유가족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법원에 김포FC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숨진 선수의 생일에 맞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유족의 편지도 공개됐습니다. 코치의 반복되는 언어 폭행과 심한 차별로 매번 살인衝動을 느끼고 자살衝動을 느꼈다는 메시지. 그 기다림이 벌써 11개월째, 그리고 오늘이 사망하고 처음 맞는 아들의 생일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김포FC는 공식 답변을 피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시민단체는 구단주인 김포시장과도 현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항의 서한만 전달했습니다. 김포시장님이 부산 이사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진상을 규명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마음에서 제가 항의를 드리고.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공동 대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전통시장 인근에 또다시 대형마트가 들어섭니다.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이미 대형마트가 있는 상황에서 또 들어설 경우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송유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평구의회 의장실입니다. 시장 상인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한가득입니다. 여기는 불과 한 열흘쯤 전에 시와에 오픈을 했는데 원가의 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으로 물건들을 팔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나 상권들이 다들 그냥 망연자실한 상태고 다들 초토화된 상황이라 저희 또한 이 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옆에 홈플러스도 물론 피해를 많이 보겠지만 주변에 있는 상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형마트 입점이 화근이었던 것, 현장에 가봤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이곳은 세계르마트 입점이 예정돼 있습니다. 소매점을 비롯해 창고 시설과 주차장 등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인근에 이미 대형마트가 들어서 있는 상황에 전통시장과 가까운 곳에 또다시 대형마트가 입점한다는 것. 마트에서부터 여름을 전통시장과의 거리는 불과 500m 거리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포함돼 있지만 규모가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방법이 없습니다. 면적은 이게 따로 지금 얘네들이 꼼수를 부려서 거기서 몇 메타, 그러니까 몇 제곱미터만 살짝 빼고 창고는 따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같이 쓰는 거. 거기서 여기 있는 게 팔리면 거기서 갖다 쓸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쓴다는 자체는 면적 여기에서 넘는다는 얘기죠.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대규모 점포는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설립이 불가합니다. 단 공동사용시설이나 창고, 주차장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정동 세계로마트의 경우 999.2제곱미터의 일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 2곳과 991.91제곱미터 소매점 1곳 등 3곳을 모두 합쳐도 3,000제곱미터를 넘지 않습니다. 위치 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있지만
이 역시도 매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로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개설 등록이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마트 건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쇼핑 카트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그걸 매장이라고 하고, 창고는 이제 물건을 적치한 걸 구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창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카트를 끌고 다닐 수 있게끔 매장을 넓혔다든가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수시로 이제 나가서 감시를 해가지고 그러지 못하게끔 그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계로마트 건립 예정지와 직선거리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남동구 석바위 시장이 있고 비슷한 거리에 축산시장도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 대형마트에 이어 또 다른 대형마트까지 들어설 경우 전통시장 운영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시장 상인들의 말입니다. 지금 저희 시장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축산물 시장, 뭐 석바위 시장, 주변에 있는 자그마한 마트들 전부 다 장사를 접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정도로 결과적으로 전통시장 또한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이미 허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부평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는 간담회 개최 등 시장 상인들과 소통해 의견을 수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을 정도로 협상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인천시가 중소기업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주거비는 1인당 월 최고 20만 원이며 기업당 최대 5명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과 일하기 좋은 뿌리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대 7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대상은 재직 5년 미만의 노동자이며 다수일 경우에는 입사 1년 미만의 노동자를 1명 포함해야 합니다. 시는 13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으며 희망자는 인천 중소기업 지원 포털 비즈오케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고금리 여파에 전국 집값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강남 불패도 옛말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네, 부동산 값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급기야 정부가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시장은 요지부동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고금리 폭탄을 맞은 부동산 시장. 작년 1월부터 11월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 인천과 서울이 20%, 세종이 23%, 전국적으로는 15% 정도 가격이 빠졌습니다. 전문가조차 이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하락세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기가 어려웠다. 고금리 태풍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칠 줄은 미국 FOMC 위원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재작년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예측한 지난해 금리는 0.9%. 하지만 실제 금리는 4.5%까지 뛰었고 올해 들어선 4.75%까지 상승했습니다. 고금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정부는 지난 1월 부동산을 사고 파는 데 적용된 규제를 대부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요지부동. 부동산 바닥은 언제일까?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3구죠. 그죠? 환율 높고요. 금리 높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 높은데 이거를 받쳐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고요. 따라서 급하게 집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합니다. 그럼에도 내 집 마련이 시급한 경우 헐값 매물을 눈여겨보라고 말합니다. 주로 고점이 2021년 10월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그때 대비해서 제 생각에 서울은 한 마이너스 30%, 그리고 수도권은 마이너스 40%, 지방은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역시 한 30%, 한 40% 정도에 떨어진 단지들 모아다가 베이스 캠프를 치는 거죠. 거기에 마음에 드는 매물을 좀 골라서 내 집 마련해보는 방법이 있고요. 특집 헬로 이슈 토크는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 전문위원과 하정민 전주대 부동산 국토정보학과 개건 교수를 초대해 올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계양구가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 쉽게 놓일 수 있는 65세 이상 주민들을 위해 생활 안정 지원과 여가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복지 사업에 나섰습니다. 노인 복지 사업을 조금 더 촘촘하게 전개하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계양구 노인복지팀의 윤정아 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팀장님, 먼저 계양구가 크게 4가지 노인 복지 사업을 밝히고 있습니다. 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 이 부분부터 좀 소식 들려주실까요? 계양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금년 1월 말 기준 44,036명으로 총 인구 대비 15%를 넘는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계양구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는 총 사업비 200여억 원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실버 카페, 노노케어, 공원 지킴이 등 총 80개 분야에서 5,620명의 일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양구는 어르신들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어르신들의 건강과 사회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네, 노인 복지 사업들 중에서 경로당 시설 이 환경을 바꾸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던데요. 어떤 모습을 생각하면 좋을까요? 계양구는 경로당의 유휴 공간을 활용,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경로당 한 곳을 선정 리모델링하여 지역 주민들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경로당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양동 경로당의 영화 관람형, 장기동 경로당의 공유 부엌형, 규련동 경로당의 작은 복지센터형으로 3개소 운영 중이며 수행기관인 계양구 노인복지관에서 개방형 경로당 테마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경로당 한 곳을 더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개방형 경로당은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자연스러운 세대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세대 통합에 열린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 밖에 실버 농장 확대 그리고 장수 축하금 지원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주실까요? 실버 농장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작은 경작지를 마련해 드림으로써 다양한 농작물을 경작하여 생활의 활력과 건강에 보탬이 되고자 2012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계양구 어르신에게 무료로 분양하며 특히 2023년도에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기존의 서운동 부지를 확장하여 계산 작정권, 효성권으로 조성하고 계양구 오류동 지역에 계양권을 조성하여 실버 농장을 확대 운영합니다. 그동안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수요 증대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60명을 늘려 총 360명의 어르신에게 경작지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실버 농장 확대 운영으로 계양구 전역의 어르신들에게 여가와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여 노년의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장수 축하금은 장수 노인에게 축하금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취지로 계획되었습니다. 올해 장수 축하금 지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만 100세가 되는 1923년도 출생 어르신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이며 신청할 경우 생일이 속한 달 말일 한 차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작년에는 22명 어르신에게 지급하였으며 올해는 2,500만 원 예산을 세워 지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계양구 노인복지팀 윤정아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